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방송을 굉장히 늦게 열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각이 10시 22분요. 평소에 한 8시 반에 주로 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늦게 열었습니다. 뭐 방송 준비 좀 하고 하느라고요. 어, 양해 바라고요. 그 또 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고성 산불이 어제 또 일어났는데요. 그 작년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그 비슷한 현상으로 그 태풍급 그 바람이 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은 이제 그 가정집에서 불이 났던가 봐요. 뭐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뭐 보일러실에서 불이 났다는 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문 용어로는 여기 보니까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요. 뭐 양강지풍이라고 양간지풍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양간지풍이라는 게 이제 그 뭐 이 기상 어, 기압 배치가 남쪽은 이제 고기압, 북쪽은 저기압일 때 이제 서풍이 이제 분답니다. 그렇게 되면 서풍이 불면서 이제 백두대간 즉 그 백두대간을 이제 산이 그 이제 영동 영서 해가지고 령이 있지 않습니까? 백두대간 산이 쭉 동해안으로 이렇게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 산을 넘으면서 이제 고온 다습하고 하면서 바람이 세게 분다 그래요. 그 동해안에는 바람이 특히 많이 불어요. 예, 많이 붑니다, 바람이. 제가 이제 이쪽에 앞에다가 이제 조만한 그 하단을 이제 텃밭식으로 가꾸어 가지고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거 심어 놓는데요. 이제 바람이 여기는 그 태풍급 바람이 이거 한 6월까지는 여러 번 옵니다. 태풍급 바람이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에, 제가 이제 그 고추를 심어 놓으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고추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이 농작물이 막 부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 포도나무가 제가 두 그루를 심어 놨는데 이걸 이제 포도나무를 순을 묶어 주지 않으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포도나무 그 뭡니까 순 전체가 떨어져 나갑니다. 몸체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제가 뭐 끈으로 묶든지 해가지고 그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데 영동지방에 그렇게 봄만 되면 바람이 셉니다. 뭐 요즘 계속 바람이 셌거든요. 오늘은 조용하네요, 바람이. 예. 어제까지만 해도 바람이 꽤 세게 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속초 고성보다는 어, 바람이 이제 덜 불죠. 예, 속초 고성은 그 설악산, 그 미시령 뭐 이런 이제 큰 산이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해는 큰 산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에, 뭐 령이래 해봐야 백복령이라고 하는데 백복령이라고 하는데 그 령이 하나 있어요. 조만한 령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해발 한 뭐 높아봐야 글쎄요 몇 메다 확실치는 모르겠는데 해발 한 몇백 메다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쪽은 그래도 속초 고속보다는 이제 그 바람이 적게 불고요. 예, 적게 불고요. 또, 어,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속초는 그 뭐 태풍급 바람이 불었다는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 뭐 그냥 약간 세다 뭐 이렇게 좀 가벼운 게 막 날아다니는 정도 이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불이 화재가 참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납니다. 음? 이거 뭐 고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청와대에서 아마 고사를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불 좀 안 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뉴스에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진짜 관심사였죠. 응?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떻게 됐는지, 어?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오늘 밝혀졌어요. 김정은이가 뭐, 북한 뭐 함경도 그 순천 비료 공장이라고 준공식을 오늘 했는데 이제 그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이 동정이 이제 북한 방송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추측했던 뭐 여러 가지 억측들이 많았는데요. 그 억측은 그 15일 태양절 김정은이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음. 거기서부터 이제 의혹이 불거진 거죠. 그거 누가 탓할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보면은 어, 에, 측근이 김정은 그 측근이 코로나 증상을 보여가지고 코로나에 걸렸던가 봐요. 측근이. 그래서 김정은이가 북한은 이제 그 격리가 되면은 21일간 격리를 한다 그럽니다. 그 측근이 걸렸으니까 김정은이도 걸렸을지 모르니까 어 이제 격리 상태로 즉 뭐 은신을 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뭐, 뭐 원산에 있었는지 그건 확실치 않고요. 원산에 있었는지 평양 어디에 근방에도 별장이 많으니까 가까운 데서도 뭐 거기 있었구나 아니면은 뭐 사저 같은 데 있을 수도 있죠. 사저에 뭐 누가 들어옵니까? 음, 그렇게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혹이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은 그 이 정부에서도 뭐 저게 투기 동향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좀 풀리고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알았다면 서로 공유 미국하고 한국은 그 정보를 공유를 하잖아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어, 좀 알려줬으면 이런 아주 억측들이 없었을 텐데 예, 이렇게 억측들이 많았죠. 뭐 저도 뭐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 뭐 아닌 게 뭐죠. 코로나가 뭐 걸렸어도 걸렸을 것이다라고 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코로나가 지금 결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동안 안 나타났던 건데요. 에,
그래, 오늘 뉴스 창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저기, 누굽니까? 지성호가 99% 사망했다. 어? 한 일주일 전에, 한 며칠 전에 사망했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누굽니까? 강남갑에 당선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 그분 또 이제 뭐 심장 수술 시술 받았니 뭐 했니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분들도 추측을 한 거예요. 추측. 어떤 북한에 있는 정보원에 의한 게 아니고 추측을 했다는 거죠. 추측을. 그 추측은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이제 뭐 대서특필해 가지고 네티즌들은 좌파 네티즌들이 그 두 사람을 아주 막 공격하는 데 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또 저쪽에 음, 더민당 이제 국회의원들도 음, 오늘 아주 공세에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아주 두 분을 아주 어? 오늘 아주 박살냈습니다. 박살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래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동영상이 이렇게 안 나오고 사진만 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사진을 편집한 편집하지 않았는가. 저도 그 편집했는지 유심히 봤거든요. 봤는데 약간의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찾아내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동영상까지도 이제 방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활동하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확실히 김정은이는 건재하다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 이제 그게 이제 쏙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오늘 또 짧은 뉴스 하나 또 전해드릴게요. 예.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는 한 어, 체혈을 해가지고 확인 여부를 아는 데까지 한 4일 걸린다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한 24시간 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거기 개발이 됐고 또 뭡니까? 렘데시비르인가 하는 그 에볼라 치료약.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거 이제 가져와서 인상 실험을 하는가 봐요. 그 이제 저기 의학 무슨 청이라나요? 그 FDA라고 있죠. 미국 FDA에서 이제 그 승인이 나는 것은 다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최고 검증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그 FDA에서 이제 에볼라 치료제 렘디시비르라는 것을 갖다가 3차까지 임상 시험을 했는데 이때면 이제 그 약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은 한 14일 정도 만에 퇴원을 했는데 이 렘데시비르 약을 투여한 환자는 주로 중증 환자로 상대로 이 약을 테스트한 거 봐요.
실험을 한가 봐요. 그런데 투여한 환자는 약 10일, 11일 만에 퇴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 더 빨리 치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도 어, 뭐 호전이 되니까요. 보통 중증 환자 뭐 이 뭡니까 이거 자가호흡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인공호흡기 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회생이 되는가 봐요. 이 약을 투여하면은. 그런 게 이제 그 좋은 희소식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 코로나는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요즘 유가도 이제 많이 이제 오르고 있어요 지금 유가가. 근데 이제 그 오펙 플러스 이제 산유국들 협의체가 있는데요. 그 협의체에서 이제 970만 배를 일일 하루에 970만 배럴을 이제 감산을 하자고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 970만 배럴 이상의 그 감산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이제 원유 업체들도 음, 원유 업체는 한 70%, 연말까지 한 70% 정도를 기계를 세워놓겠다. 뭐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다른 산유국들도 지금 저장 시설이 다 꽉꽉 차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유를 생산해도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970만 배를 감산하자고 했지만 뭐 알아서 더 하는 겁니다. 더 감산을 하는 거예요. 글자가. 오펙 플러스 2 저기 산유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오펙에 가입이 있는 게 중동 국가들이 다 오펙에 가입이 돼 있고 어,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오펙에 거의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소련, 미국 특히 이런 나라들은 가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뭐 소련도 원유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미국도 생산. 미국이 최대 산유국입니다. 지금은 사우디가 최대 산유국으로 됐는데 실제로 매장량으로 치면은 베네수엘라가 가장 매장량이 많습니다. 석유가.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는 자체적으로 뭔가 미국 그 석유업체를 다 쫓아냈으니까 국산화 시켰잖아요. 음? 국산화 했던 게 이제는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체 그렇게 해서 원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채굴을 하지 못하니까 어? 채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부품이고 뭐이고 다 이게 미국에서 막아버리니까 채굴을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자국의 기름값도 없는 거예요. 기름을 구하기 힘들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리고 뭐 하루에 뭐 몇십 퍼센트씩 막 물가가 오르니까요. 이를테면은 한 10kg를 살려면은 돈을 한 짐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한 포대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뭐 망했죠. 그런데도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거 보면 이상하죠. 음, 뭐 언젠가 무너지겠죠. 사람들이 그 석유 가지고 석유를 팔아가지고 사람들 그 복지에 이제 막 아무 사람 돈을 막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꼴이 됐는데 사람이 거기에 길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나태해진 거죠. 그 정부만 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해?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건 나라도 아니죠.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 미국과 대항을 하면은 잘 되는 국가가 없어요. 다 망해요. 음, 미국이 워낙 그 음, 영향력을 영향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미국 말 안 듣는 국가가 있습니까? 미국 한마디 하면 다 들어이죠.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겁니다. 미국이. 그 우리나라 그 사는 또 이란에 원유 수출 대금을 이제 세탁해 가지고 줬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미국에서 1,000만 불을 어, 벌금 벌금을 물렸습니다. 1,000만 불. 꼼짝없이 줘야 됩니다. 그건 미국에서 시행하는 법이에요. 뭐 유엔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하는 건데 미국에서 너 법에 어겼으니까 1,000만 불 가져와. 그럼 뭐 킥술도 못하고 갖다 줘야 됩니다. 이해하고. 안 그러면 이제 그 저게 기축통화잖아요. 달러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도 거래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은행이 망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꼼짝 못 하는 거죠. 전 세계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 그 미국 이제 그 원유 WTI라고 영어 약자로 쓰는데요. 서부 텍사스유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10달러 왔다 갔다 하던 게 지난 금요일까지 19.8달러까지 올랐어요. 어, 그럼 거의 20달러까지 지금 올랐거든요. 브렌트 북해산 그 영국에서 그 뽑아내는 원유 북해산 브렌트라고 하는데 북해산 브렌트유는 2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서서히 잡혀가는 기미가 보이고 또 이게 오펙 감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 원유값은 앞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옥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치TV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여의도 당사로 이제 이사를 지금 갔습니다. 갔지만 이제 내부 지금 그 수리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리가 이제 돼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그 박태우 그 총장님 보면 그 옆에 족차가 바람에 펄럭펄럭 하는 게 보이잖아요. 예. 어떤 실내이긴 한데, 네. 노출되어 있는 실내인 것 같아요. 그 바람이 들어와서 족자가 펄럭펄럭 거렸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그 뭐, 우리, 송,
이제 현송월이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서울역에서 우리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 어, 인공기 불태우고, 기자회견 했는데, 그걸 이제, 검, 경찰이 고발을 했죠. 집시법 위반으로. 어, 이게, 이거는 집회다는 거죠. 집회. 기자회견이 아니고. 음, 뭐, 밖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뭐 이런 폭언문수도 합니다. 같이.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정권에서 이거 이렇게 수사해라 했겠죠. 지시가 내려갔겠죠. 경찰이 뭐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그 경찰도요. 공무원 아닙니까? 복지부동이에요. 복지부동. 오만하면 안 움직여요. 저희들이 고생하는데 그 왜 그렇게 합니까? 뭐 일종의 정치 보복 성격이 짙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일에 우리 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좀 좀 뭐 전인 대표님에게 힘도 좀 되어드리고 또 항의에 뭐 그런 소규모 집회에 또 좀 가졌으면 합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펀드 얘기를 했는데요. 비펀드가 이제 뭐 그런 계획이 이제 그뭐 그냥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은 돌려받고 또 뭐 그걸 갖다가 특별당비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면 특별당비로도 이제 전환해 드리고 또 이제 지금 당장 안 줘도 되니까 차차 다 달라 하면은 그것도 또 이제 그렇게 해 드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간에 이제 당원들 사이에 이제 많이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당원증을 우리 책임 당원은 당원증을 좀, 좀 발부해서 뭔가 당원증이 이제 우리 우리 공화당이 당원이다 하는 것을 뭔가 좀 의식하고 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공화당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분발합시다, 우리 동지들. 하면은 뭐 우리 공화당에 우리 공화당답게 그냥 가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뭐, 장기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사운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터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리보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음, 아, 하여튼 우리 공화당은 이제 뭐 앞으로 뭐 이제 끝까지 바닥을 쳤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어. 이 이상 더 갈 수는 없죠. 자, 우리 이제 당원 동지 분들께서 힘을 조금만 좀 내어주시면은 좀 예전과 같은 활기찬 우리 공화당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신동아에서 이제 단독으로 음, 보도한 건데요. 그 공자 학원이라는 게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한 600, 162개국에 545개의 공자하고 학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30몇 개가 된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공자 학원이 제일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공자 학원이 공자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 이름만 공자 학원을 이름만 빌리고 실제적인 내용은 거기서 이제 어학을 가르쳐 준답시고 이제 한 거거든요, 이게. 그게 뭐, 거기가,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은 뭐, 한 반값으로 배울 수 있는가 봅니다. 일반 학원에, 어학원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데, 이 실제적으로는 이 공자 어학원이 공자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중국 공산당 사상 또 그걸 이제 PR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 사상을 가르치고 또 중국 공산당을 이제 우월성을 PR하고 홍보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주로 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또 정보도 수집한다 그래요. 정보. 한마디로 뭐 스파이 활동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일부에서는 이제 폐지하고 퇴출시키고 또 서유럽 쪽에도 이제 많이 시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잠잠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또 공자 학원이 제일 많다 그래요. 또 서로 유치하려고 한답니다. 자, 공자 학원이 생기면 의학 연수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지역 경제도 좀 나아지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서로 유치를 경쟁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면은 공자를 오히려 공자의 좋은 사상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공자를 폄훼합니다. 유물론 공산 국가는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유물론 사상. 그 유물론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공자를 폄훼하고 또 중국 공산당의 그 우월성 뭐 이런 걸 가르칩니다. 주로 오늘 뉴스에 보면 그 공자는 이제 가면은 공자가 없다는 거죠. 가면은. 공자 사상이야말로 유교 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 하나의 종교와 같은 거예요. 유교가. 교 아닙니까? 교. 뭐, 기독교, 불교, 다 교죠. 이제 참, 조선시대도 다 우리가 유교국가 아닙니까? 유교국가였잖아요. 지금은 유교가 이제 일부 일부 이제 뭡니까? 일부에서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중국은 공자고 기독교고 불교가 없습니다. 공산국가는 그런 거 없어요.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체제 선전을 하고 또 역사도 왜곡한답니다. 역사도 왜곡.
또 중국식 민주주의를 찬양한답니다. 중국에 지금 양해라는 것도 있죠. 양해에서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해가 이제 뭐 국회 형식 되는가 봐요.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하더라고요. 양해.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그 기관이 있는데 그 몇몇 기관들이 지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교재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교재 보면 대부분이 이제 마오쩌둥, 즉 모태똥이죠. 모태똥을 찬양하는 그러한 글로서 의학을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럼 의학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이제 다 그런 거죠. 공자를 폄훼하고 체제를 선전하고 역사도 왜곡하고 이렇게 모태똥을 찬양하고 또 중국식 민주주의도 찬양하고 유물론적 사관을 주입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은 이제 공작원을 퇴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을 갖다가 퇴출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우파는 반드시 퇴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국의 참, 교묘한, 겸허하고 끈질긴, 이, 진짜, 패권, 세계화를 꾀하는 거,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중국을 아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고 경계 국가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 중국이고요. 전 세계를 지금 집어삼키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음? 미국하고 지금 피 터지는 이제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음. 미국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그 1대1로라는 이제 정책을 펴는데요. 돈이 많으니까 일종의 이제 돈 없는 국가들이 뭔가 그 수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중국 기업들이 가서 그쪽은 이제 건설 기술도 좀 약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이 가가지고 그 돈을 다 벌어가는 거예요. 또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상한하는 게 이제 조건이 이제 상한 조건이 한 2, 30년 이렇게 돼요. 길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자를 물지 못해 가지고 이를테면은 항구도 이렇게 어, 건설하다가 건설했는데 거기 이제 이자를 못 하니까 항구 운영권을 중국한테 넘기는 거예요. 음? 몇십 년간. 그럼 중국이 그 항구를 자기 항구와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맘대로 그거 하는 거죠. 물론 조건을 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게 군항으로 쓰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군항 그렇게 조건을 걸었지만 유사시에는 그 군항으로 안 쓰겠습니까? 그래 아주 무시무시해요. 지금 파키스탄은 중국하고 연결하는 도로 건설하고 이러는데 지금 음? 완전히 그 파산 지경이에요. 파키스탄은. 그래서 IMF로부터 이제 지원을 요청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신실크로드를 만드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그 일대일로라는 게 이제 저쪽에 원유, 즉 중동에서부터 중국까지의 길을 닦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해상로를 이렇게 쭉 이제 해 오는데 인도만 빼고 뭐 스리랑카, 인도 앞에 스리랑카 섬 있잖아요. 뭐 섬나라 그쪽도 그쪽을 또 해가지고 거기에 또 항구도 또 접수했더라고 보니까. 그래 뭐 파키스탄 뭐 방글라데시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트를 쭉 타고 이제 항구를 건설하는 거예요. 건설.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들은 그 국가에서는 아이씨 그 돈이 없어 못했는데 잘 됐다 하고 들썩 받아 먹었다가 결국은 자국에 덕은 없고 중국 업체들이 와서 다 그 과실은 따먹고 가고 결국은 빚에 쫓겨서 그 운영권을 다 중국에 넘기고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그 남진아 해역 그쪽에 그쪽도 지금 뭐 아주 U자로 쭉 아주 뭐 베트남을 완전히 에워싸고 또 그쪽에 저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근처까지 가고 필리핀 가까이 해서 일본까지 해가지고 어, 대만은 대만 또 자기 그 안에 들어갔어요. 자기 해역 안에 그렇게 쭉 이렇게 쳐놓고 이거 우리 해역이다 이거예요. 오지 마라.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미국은 이제 그걸 해역을 다 내줄 수 없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거기가 이제 그 길목입니다. 다. 그 태국하고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거기가 좁잖아요. 거기는 또 해로가 좁아요. 거기는 거기만 딱 이렇게 차단하면은 어, 모든 그 해상 교통이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차하면 미국이 딱 거기를 막아버리면은 중국은 이게 에너지가 없어서 오래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그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강제로 이거 남사군도 뭐 그런 걸 다 이제 자기 땅이라고 뭐 강제로 뺏고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을 우리는 아주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이 진짜 교모하게 세계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중국은요, 이 한마디에서 이 네티즌들이 예, 아주 애국심이 많아요. 그 어느 나라와 분쟁이 생기면은 어? 중국 당국에서 어? 그 국가 여행 가지 마라 이러면은 한 명도 안 갑니다. 응? 그 중국 공산당에서 아무 말 안 해도 안 가요. 그 불매운동하고 이래요. 여행도 안 가고 불매운동. 우리나라가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어?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센카쿠 열도라고 하죠. 센카쿠 열도가 아니고, 아이고, 그 맨날 중국은 저 땅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중국 어선이 그 영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 어선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끌고 갔거든요. 끌고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서. 그 히토르라는 그 희귀 광물이죠. 희귀 광물. 그 희귀하다는 아주 그런 뜻을 히토르라는 거예요.
희귀 광물인데 이 흙 같은 거예요. 흙토자. 흙 같은 광물이에요. 아주 희귀한 광물인데 그게 이제 전자제품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전자제품에는 안 들어가면 안 되고 또 특수광 같은데 뭐 이런데 아주 중요한 데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중국에서 일본에 여행 가지 마. 그리고 히토루 수출 딱 끊었어요. 전부 다 히토루는 중국에서 한 90%를 다 전 세계 공급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거의 중국이 다 의존합니다, 그거. 근데 그걸 딱 막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경, 어? 제 공장이 올 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그 어선들을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항복하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 아베 정권 그 전에 전 정권이 그래서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아가지고 그걸 무너졌잖아요. 음, 중국한 중국한테 굴복을 했다는 거죠. 무너지고 지금 아베는 뭐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일본이 있어서 우리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본이 가까이 있어서 대단해요. 그리고 아, 그 이제 그 공자 학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공자 학원은 이제 중국어 하고 중국 문화를 세계에 이제 알리고 중국의 이제 소프트 파워를 이제 고양할 목적으로 이제 전 세계 이제 162개국에다가 545개의 학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공자학원이 이름만 공자학원이고 공자사슬을 가르치지는 않고요. 체제 선전이나 정보 수집, 중국 유관 학자 동태 감시 뭐 이런 거 스파이 기관으로 이제 전략한 거예요. 이게. 건방와 예, 안녕하세요, 강영진님. 그 이제 이 중국은 또 오늘 또 중국 관련된 또 보도가 중앙일보에서 이제 보도했는데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트위터 있죠, 트위터. 트위터는 이제 전 세계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상한 트위터가 막 요즘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막, 뭐, 그게, 그 타임라인에 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타임라인이냐면은 중국 고마워요. 이런 뜻이에요. 중국 고마워요 하는 트윗을 그렇게 막 타임라인에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이전까지는 즉 이제 그 쉬고 있던 트윗이에요. 쉬고 있던 트윗. 근데 이 트윗도요. 트윗 봇이라는 게 있거든요. 트윗 봇. 무슨 봇, 무슨 봇 있어요. 그 이제 그걸 이제 그걸 쓰면은 뭐 기계죠, 그게 기계.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기계 보수를 많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 놓고 이제 전 세계에서 중국을 뭐 요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그거 이제 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다 잡았다고 해가지고 뭐 코로나와 관련된 뭐 마스크나 뭐 응? 뭐 이런 거 이제 중국에서 막 수입해 가잖아요. 싸니까. 이제 중국에서 막 이제 그걸 갖다 지원 또 해주고 이러니까
자, 그걸 핑계 대 가지고 아이고 중국 고마워요 하는 이런 트윗을 막 이 트윗에다가 막 올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중국 이제 이미지를 이제 좋게 만드는 거죠. 이런 공작도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요, 크림반도를 이제 뺏었잖아요. 자기 땅으로 이제 흡수했잖아요. 크림반도에 그 러시아인이 한 60% 살고 뭐 에,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뭐 투표를 붙이니까 그러면 아 60%가 러시아인인데 그러면은 러시아 합병하는 게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놓고 그래가지고 뺏은 겁니다. 요즘 같은 날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의 땅을 뺏어가는 게 그게 온당하느냐 이거예요. 응? 중국이나 러시아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더 무서워요. 그 이제 흑해 쪽이 이제 흑해 쪽, 어, 이 저게 인도양 쪽으로 나오려면은 저 이게 대서양 쪽으로 나오려면은 이 흑해를 통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흑해를. 흑해 이제 아주 또 좁은 그 해로가 있거든요. 거기다 다리를 아치식으로 이렇게 놔놓고 그걸로 이제 그 밑으로 배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좁습니까? 그게 차단하면은 그걸 이제 예? 무남이고 뭐고 다 못 나오는 거예요. 상선이고 뭐고. 그러니까 그걸 뺏은 거죠. 자기들이 이제 그 관문이니까. 관문을 이제 불안하게 놔둘 수 없으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어, 그 드나드는 문을 뺏은 거죠. 자기 자기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거예요? 거의 세계라는 게 냉혹합니다, 진짜. 이게 양육강식이에요, 이게 세계가. 어? 강한 사람이 약한 걸 자꾸 잡아먹는 거라니까요, 지금. 중국이 주변국, 약한 나라들 다 잡아먹어요. 러시아 하는 거 보세요. 러시아가 땅이 적어서 그럽니까?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 제일 넓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이해관계가 이제 걸려있는 작지만 거기를 이제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니까 그걸 강제로 합병해 버리잖아요. 자기 나라로. 그 약한 나라는 어떻게 해요? 러시아가 워낙 강하니 미국이 서방에서 어떻게 뭐 무력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약할 것 같으면 무력으로 해가지고 뺏어 주는데 이라크가 그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와 똑같죠. 뺏어 줬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이제 석유 수입 못하게 합니다. 러시아산 석유 수입 못하게 하고 또 가스를 이제 중국도 이제 이 관을 우리나라도 이게 가스관을 우리나라까지 북한을 통해서 이제 오게 하려고 했는데 북한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벌써 했어요. 중국까지 저게 그 동부 삼성 저쪽에 그 하얼빈 쪽에 벌써 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유럽에도 막 그 관이 지나갑니다. 유럽으로도 관이 이거 두 군데로 해서 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수입을 막는 거예요. 근데 일부 국가는 그게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100%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100%. 그건 이제 뭐,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지금 압박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러시아도 지금 미국의 제재를,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조금 어렵죠. 그 러시아는 이게 이제 주로 에너지를 수출해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예요. 아니, 에너지를 수출해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 그런데 에너지 요즘 또 이렇게 가격까지 폭락했는데다가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뭐 100% 막힌 건 아니지만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뭐 그래도 좀 압박을 받죠. 그런데 뭐 음? 그런 거 아랑곳 안 하고 저기 푸틴도 그 아주 독종이거든요. 그거. 음? 푸틴도 독종 아닙니까? 아, 김순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뭐 이 국제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응? 이게 뭐 저 같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도 여기 대해서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어, 간대. 이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국제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미국과의 관계도 서먹하게 만들었고, 일본과는 완전히 적으로 돌려놓고, 그저 북한과 중국한테만 매달립니다. 물론 중국이 우리가 그 사드 때문에 롯데가 그 가지고 있던 그 골프장을 저쪽에 그 파주 쪽에 있는 부지하고 응? 국유지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골프장하고 그 국가에서 그 원하니까 그 뭐 롯데 같은 기업이 응?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걸 중국에서 롯데가 중국의 이 마트를 수십 개를 갖고 있었거든요. 대형 마트를. 그 불매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뭐 이생 뭐 해가 검열하니 뭐니 해가지고 문을 자꾸 닫게 문을 못 열게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문 닫았잖아요. 100%다 문 닫았습니다. 응? 다 철수했어요. 롯데가. 롯데 제품도 불매운동하지. 응?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또 단체 관광 가지 마라 이러니까 우리나라 그러기 전까지는 뭐 명동에 중국 관광객들이 뭐 바글바글 했지 않습니까? 명동에 와가지고 뭐 화장품이고 뭐 이거 싹쓸이해 가다시피 하고 그 명동에 먹고 살았어요. 그 중국인들 때문에. 근데 단체 관광을 딱 금지하니까 개인 또 눈치 봐서 못 오는 거예요. 올 수 있지만은 눈치 보니까 가지 마라 막 국민들 뭐 한국 가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네티즌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못 오죠. 눈치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요즘 조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응? 근데 뭐 조금 풀린다 싶었는데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완전히 꽉 막혀버렸죠. 그 중국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수출 비중이 한 25% 정도 차지하거든요. 세계에서. 미국이 원래 우리가 제일 수출국이었는데 미국은 이제 10한 뭐 7,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더 커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어? 죽이려면은 한순간에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제품 같은 거 좀 이렇게 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다 중국제입니다. 다 중국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제예요. 미국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중국 제품 수입 막잖아요. 서민들만 죽는 거예요. 서민들. 싼 것들은 다 중국제니까. 저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요즘 뭐 인터넷으로 저는 주로 많이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인터넷 구입하면은요 온 거 보면 다 중국제예요. 다 중국제. 중국제 아닌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어, 어떤 거는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뭐 한 20일, 한 달 이렇게 걸려요. 주문하면. 그래서 요즘은 전에는 그렇게 해도 그냥 했는데 요즘은 또 법이 바뀌었는지 통관 번호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세청 그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서 그 통관 그 뭐 번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게 또 중국이에요. 경제적으로 보면. 음. 그래서 딱 중국한테 지금 맥을 딱 짚혀 있잖아요. 꼼짝 못해요. 참 무서운 중국이 무서워요. 그게 등소평이 하고 한 말이 있었는데 등소평이 뭐라고 했냐면은 음, 우리가 음? 충분한 힘을 길 때까지는 그냥 가만 엎드려 있어라 이랬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들어가지고 조금 빨리 허리를 편 거예요. 패권을 해서. 그 납작이 엎드렸다 힘이 아주 강해졌을 때 응? 일어나서 뭔가 하라고 했는데 시진핑이 조금 빨리 일어나다 날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한테 태클이 걸리고 있는 거죠. 이거요. 지금 코로나 이제 요거 끝날 때쯤 되면은 미국이 분명히 코로나 가지고 중국에 코를 겁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이 성장 못하게 해요. 성장 못하게 합니다. 미국의 힘은요, 그 영향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응? 저 유럽이 다 이제 일종의 나토 국가들이잖아요. 유럽은. 그럼 나토하고 미국하고 동맹이잖아요. 그 미국이 뭐라 하면은 이래라 하면은 유럽은 듣게 돼 있는 겁니다. 응?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나라, 응? 일본, 캐나다 할 것 없이 뭐 거의 세계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참 볼만하죠. 이제 사회가 참 기대되고요. 중국이 진짜 무섭다는 거, 무서운 국가라는 거. 우리는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중국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가 통일이 중국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제 그게 생깁니다. 중국이 개입하면은요, 그냥 단순히 국경만 봉쇄하면 되는데, 이거 난민들 못 들어오게 예? 자기 나라 이제 중국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조건으로, 압록강을 넘어가 뿌리면은요, 이거, 그리고 주둔하면 그거 어떻게 내쫓습니까?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미국도 전쟁을 못 합니다. 서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핵 잠수함도 갖고 있잖아요. 지상에 있는 게 막 그냥 먼저 선제 타격해가지고 다 없애린다 하지만은, 아니, 뭐, 이 잠수함 전력은 어떻게 합니까? 잠수함이 핵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뭐, 미국 가까이 가가지고 타면 미국이 못 막아내요. 그러면 미국 대도시들이 몇 개씩 날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전쟁이요. 이게 이제 3차 대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3차 대전이라는 것은. 핵이 있기 때문에. 3차 이런 대전이 일어나면은 핵전쟁으로 가면은요, 지구는 멸망이에요, 멸망. 미국하고 소련은 뭐, 핵무기를 뭐, 몇천 개씩 가지고 있는데요. 7천 개, 8천 개. 중국이 뭐, 3, 400개. 그거 갖다가 쏟아 붓는다고 해보세요. 인류가 뭐, 멸망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력 충돌은 힘듭니다. 무력으로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먼저 공격하기 힘들어요. 중국과 미국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경제전쟁을 하는 거죠. 예, 경제전쟁을 해서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음? 러시아도 그래서 지금 옥죄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의 예? 중요한 이제 그 애화 창구가 에너지 아닙니까? 가스하고 석유인데 그걸 이제 틀어막고 지금 러시아를 죽이고 있잖아요. 전 세계 국가가 미국과 대부분이 가까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대항한 나라는 다 망해요. 응? 미국 눈치를 살펴야 되잖아요.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에 다른 나라들도 그게 보조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참 유일한 참 강대국 미국과 세계 2위 중국. 중국이 지금 미국의 GDP 한 60% 정도 수준입니다. 60%.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당 GNP로 보면은 하잘 것 없는데 5만 달러가 넘고 6만 달러 가까이 되는 미국하고 뭐 평균으로 치면은 중국이 뭐 한 1만 달러 좀 넘었을 겁니다, 지금. 뭐 상해 이쪽은 뭐 2만 달러도 음, 뭐 넘는다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키우면 안 되죠. 앞으로 10년 후에는 미국을 앞지른다고 지금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중국이 10년 후에는 미국을 앞선다. 경제력 면에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지 않죠. 시간이 오래 끌면은요, 미국이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요, 인구가 자꾸만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잖아요. 예?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몇십 년 썼지 않습니까? 몇십 년 쓰다 보니까, 어? 그 부모 세대가 다 사망하면 인구가 쪽쪽으로 들어요. 10억도 안 되게 쪽으로 듭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이민국가잖아요. 뭐, 1년에 뭐, 이민자가 뭐, 수백만 들어오잖아요. 적어도 수백만 명 이민 오잖아요. 그리고 뭐, 응? 멕시코 같은 데서는 그 뭐 이민 하는 게 아니라 국경을 맞대놓으니까 그게 막 불법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철조망 뚫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거기다가 성벽을 쐈잖아요. 성벽. 성, 성벽은 아니지만 하여튼 높은 벽을 쌓는 거예요, 지금. 못 넘어오게. 응? 불법 이민자 차단하겠다고. 그 불법 이민자 차단하려는 이유가 요즘 또 미국에서는 이민자를 습시켜 놨어요, 지금. 트럼프가.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는 마당에 이민자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더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자국민들 일자리도 없는데 이민을 받아주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 중단시켰어요. 이민을. 근데 미국 인구는 자꾸 늘어납니다. 한 10년, 20년 있으면요. 지금 미국 인구가 3억 한 3천만 정도 되거든요. 몇 년 전에 3억 돌파했었어요. 근데 벌써 한 3천만 명이라는 게 또 늘어났잖아요. 몇 년 사이에. 그 이민이 자꾸만, 이민자가 들어오니까, 미국은 앞으로 한 5, 6억 정도의 인구로 늘어날 거예요. 점차. 한, 한 20년 내에 5억을 돌파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인구가 줄고 미국은 인구가 늘어요. 그러면 소득 격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 격차가 GDP가 미국은 확 늘어나고 중국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인구 대비. 그래서 길게 가면은 미국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걸 선두를 뺏기지 말아야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안 뺏기려고 지금 트럼프가 어? 막 무리해가지고 중국을 지금 막 경제적으로 지금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말이야 관세를 막 30%씩 올리니까 음? 중국에 있던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장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하고 올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은 관세를 다 매겨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다 수출을 하려니까 이게 100원짜리가 130원 돼버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공장하면은 그래서 관세 안 물어도 또 미국에 수출할 수 있으니까 관세를 그렇게 많이 안 물, 관세는 물어야 되지만 이제 그 일반 관세 정도로 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중국화 이제 쫙 가속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야, 중국에 있던 공장 들어와. 그러면 세제 혜택도 주고 다 뭐 혜택도 많이 준다. 이러니까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또 미국에 또 다시 돌아간 공장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다 이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외국 공장들이 이제 나가고 나면은 이제 힘들어지죠. 음, 미국이 이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심지어 뭐 10년 내로 지금 어플 나가고 하니까 넘어설 하니 미국에서 지금 태클을 걸고 있으니까 10년 내로 따라가긴 힘들겠죠. 그럼 이제 시간이 가면은 미국을 영원히 추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뭐야, 2시간 반이나 내가 했나? 아이고, 뭐, 이게 뭐, 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아,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방송했던 게,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유를 거다가, 뭐라고 됐냐 하니까, 제가 방송 주제를 갖다가 제목을 김정은 건강, 그 다음에, 여기, 불법 선거, 뭐, 불법 투표, 뭐, 이렇게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 내용도 아니고, 그게 주제인데, 주제를 그렇게 달았는데, 아, 그것도 이제, 걸리더라고요. 그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은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 이 모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조선일보니 뭐 아니면 다음인 네이버니 뭐 들어가서 이렇게 그 기사 내용 가지고 이렇게 띄우니까 그것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것도 걸려서 노란 딱지가 붙는데 첫째 또 뭐냐면은 지승호 그 당선자가 그 뭐 99% 김정은이는 사망했다. 뭐 확신한다 이렇게 했던 게 그 MBC 그 동영상으로 그게 기사에 실렸어요 같이. 그걸 제가 열어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저작권 침해로 이제 신고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운 받아 가지고 다시 그, 그 주제를 뉴스로 보는 뭐 세상 이야기 이렇게 이제 주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영상을 이제 삭제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노란 딱지가 안 붙더니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노란 딱지가 또 붙었어요. 그럼 이유는 뭐냐? 어, 그 광고주한테 예,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 적합하지 않다는 콘텐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다운받았죠. 그걸 다시 이제 그 다운받은 게 아니고 이제 그 한 번 다운받은 게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편집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트 갖다 열어가지고 뉴스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이제 했더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게 안 붙어요. 노란 딱지가 안 붙더라고요. 그래 내가 자꾸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리고 오늘도 제가 그 저기 음? 그 뉴스 그 사이트를 못 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걸 열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못해서. 그리고 이제 뭐 욕설 같은 거, 뭐 이제 그
AI, 저기, 인공지능이, 이제 그런 걸 뭐 입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잡아냅니다, 지금. 다 잡아내요. 그래가지고 노란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단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입력시켜 놨겠죠. 그런 단어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무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요게 작년 어, 한 중반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무조건 다 광고가 다 붙었죠. 뭘 했든. 그런데 이제 문정권에서 이제 응? 유튜브가 뭐 어쩌고 하고 뭐 하고부터는 이제 방통위원장 바뀌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이 뭐 검열을 받는 거죠. 검열.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음? 그리고 이게 노란 딱지가 붙었는데도 광고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첫 번째 업로드한 게는 노란 딱지가 붙었는데 광고가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근데 노란 딱지 붙었는데 광고가 붙는 거는 수익이 100%다 또, 어, 그, 구글로 100% 간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그 이제 프리미엄 이제 구독자들이 이제 보면은 수익은 뭐 내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놨던데 프리미엄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광고 건너뛰기 이거 광고 이제 돈 주면은 한 달에 뭐 천 얼마 한 8천 원 돈 주면은 이제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봤을 때 그 수익료가 내한테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광고는 보지만은 그 수익은 내한테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음. 그 노란 딱지 같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갑니다, 제가. 음. 그래서 이제 방송은 이제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과 같은 방송을 이제 쭉 유지해 갈 겁니다. 또 모르겠어요, 지금. 이 방송 끝나고 봐야지 이제 이게 뭐 노란 딱지가 붙는지 왜 붙는지 또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아, 오늘 진짜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계획을 가졌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뭐, 2시간 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또 시간이 많이 되었고, 아이고, 이 늦은 시간에는 이렇게 시청자들이 많아요. 하는데, 좀 일찍이 하니까 시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또 늦게 하면은, 방송국이 뭐, 허준생 또 열고, 뭐, 이렇게 또 여는 유튜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자꾸 피해서 나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일찍 하는데. 일단 오늘 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내일 또 뵙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